자, 이제 여러분들은 홈 네트워크를 실제로 적용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의 공유기에 물리고 이중 공유기인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중 공유기였다면 브릿지 모드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홈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들 집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거실에 공유기가 있고 안방에 컴퓨터, 뭐 또 다른 방에 또 다른 장비, 이런 식으로 공유기와 나의 장비들이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있다는 거죠. 안방에 있는 컴퓨터를 벽면 램포트에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계실 텐데, 베테우스의 말을 듣고 이 컴퓨터를 이 공유기 밑에 물려야 홈 네트워크가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랜선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렇게 연결을 한다면 함께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나 부모님들께서 너무 좋아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오늘은 홈 네트워크 마지막 시간입니다. 실제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자, 이게 여러분들 집의 상황이라고 했어요. 얘가 램포트입니다. 램포트. 어떤 집은 램포트가 두 개예요. 보통 전화라고 돼 있는데 걔도 램포트입니다. 어차피 요즘 집 전화 안 쓰고 핸드폰 다 쓰시니까 얘도 램포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요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구조죠. 자, 이 상태에서 각 방의 램포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얘가 거실이잖아요. 얘를 따라가면 이렇게 결국은 랜선이 연장되어 있는 구조일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딘가로 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의 장소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 하나의 장소가 바로 통신단자함이라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램포트들도 한 군데로 모이게 돼 있죠. 거꾸로 생각하면 통신단자함에서 각 방으로 뿌려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단자함을 조금 더 알아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단자함이 주로 신발장이나 현관 근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서재의 붙박이장 안에 있더라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단자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아야 되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파란색 선들 뭉치가 있고 여기에 회색 랜선들 뭉치가 있잖아요. 이 파란색 선들을 쭉 따라가면 그게 얘네들입니다. 자, 이제 회색 선들을 한 곳에 모아보면 그게 얘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선들이 어느 방으로 연결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단자함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하얀색 요 택들이 그런 걸 표시해 놓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요. 웬만한 집들은 이런 식으로 랜선들이 표시가 다 돼 있긴 한데, 만약에 안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찾아야 됩니다. 랜테스터기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막 나오는데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싼 거 사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랜선들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오래된 집들은 램포트가 하나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얘네들이 없는 구조겠죠? 지금부터 실제로 연결을 해볼 텐데 거의 웬만한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있을 겁니다. 각자 자기에 맞는 경우를 찾아가시면 돼요. 자, 지금 이 그림은 KT를 쓰면서 포트가 두 개인 경우입니다. 얘가 모뎀이거든요. 자, 모뎀에는 항상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선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원선이라고 하죠. 이 그림에서 여기가 원선이거든요. 벌써 색깔이 다르잖아. 그죠? 아까 얘네들은 따라가면 거실이나 방이나 서재로 연결돼 있는데, 얘를 따라가면 KT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얘가 광 케이블로 돼 있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찾기가 쉬운 거고요. 자, 이제부터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모뎀의 램포트 중 딱 하나만 쓸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거실 공유기가 모뎀 밑으로 갔잖아요. 자, 이제 요 두 번째 램포트를 이용을 할 겁니다.
공유기 램포트 중 빈 곳을 하나 찾아서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선이 결국은 공유기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랜선이 하나잖아. 그죠? 그럴 때 쓰는 장비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허브죠. 이 그림에서 이 장비가 허브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장비의 이 윗단 부분이 허브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단자함에 이런 허브 장비가 빌트인으로 있다면 따로 안 사셔도 되는데, 주의해야 될 거는 얘네가 기가비트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100메가짜리 허브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걔는 못 씁니다. 자, 이제 이 허브와 공유기를 연결을 하세요. 나머지 방으로 가는 연결들을 허브에 물립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허브를 타고 206이 밑으로 가는 거죠. 자, 서재를 한번 봐볼까요? 서재에 공유기가 또 있네요. 이 공유기가 지금 206이 밑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브릿지 모드를 하면 되잖아요. 얘를 브릿지 모드로 해야 되겠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이 KT고 포트가 2개야. 공유기는 거실에 있어.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방법은 얘를 메인 공유기로 쓴 겁니다. 2개의 램포트니까 왔다가 가는 구조인데, 사실 이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얘를 여기 있다고 생각해도 똑같은 구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단자함 안에 공유기를 또 하나 넣으세요. 허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색깔이 노랗잖아. 포트가 다르죠? 이거는 유선 공유기예요. 허브 아닙니다. 자, 연결 어떻게 해볼까요? 모뎀의 한 포트를 잡아서 얘랑 연결하고요. 얘가 공유기입니다. 이 공유기로부터 각방으로 뿌려줍니다. 뭐 이렇게 뿌려주고, 또 얘는 이렇게 뿌리고, 얘는 허브를 이용해 볼까요? 이렇게 허브랑 연결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물리죠? 얘는 공유기를 하나 거쳐서 또 가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뭡니까? 이중 공유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중 공유기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브릿지 모드를 하라니까.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놓고 나니까 포트가 2개인데 실제로는 하나씩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KT를 쓰시면서 포트가 하나인 경우는 단자음 안에 공유기를 넣음으로써 해결이 되는데, 유무선 공유기를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이 통신 단자함이 뭐 신발장, 현관 이런 으슥한 곳에 있거든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죠. 와이파이 기능은 누가 합니까? 어차피 얘네들이 합니다. 그래서 유선 공유기를 넣는 게 좋겠다. KT는 끝났습니다. SK이면서 포트가 2개야. 얘를 브릿지 모드로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KT 투포트 방법 1하고 똑같죠. 거실로 갔다가 단자함으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단자함에서 허브를 통해서 각방으로 뿌려주는 구조, 그리고 그 아랫단에 공유기가 또 있다면 걔를 브릿지 모드로 함으로써 이중 공유기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까 KT 같은 경우는 얘가 무조건 모뎀이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공유기를 하나 넣었죠. 그런데 SK는 얘가 공유기니까 그냥 각방으로 뿌리세요. 허브를 통해서 뿌리셔도 되고. 자, 그리고 얘네들 어차피 위에 공유기가 있으니 이거 공유기가 되면 안 되겠다. 브릿지 모드로 바꾼다. 됐죠? 지금 이 그림에서 얘네들을 안 쓰고 있죠? 결국 포트는 2개지만 하나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얘랑 똑같죠? SK 끝났습니다. LG 가보겠습니다. LG 투포트. 자, LG는 이 친구가 브릿지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거실로 돌려서 허브를 통해서 각방으로 뿌린다. 얘네들은 이미 이 친구가 공유기니 브릿지 모드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얘가 공유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 뿌리자고. 얘네들은 이게 이미 공유기니까 뭘로? 브릿지 모드로. 아시겠죠?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얘네들 안 쓰죠?
두 번째 포트 안 씁니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결국 얘와 똑같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거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자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 작업은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단자함이 이 모양인 겁니다. 이게 원템 블럭이라는 친구인데 보통 빌라,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템 블럭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홈 네트워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답니다. 나스를 쓰실 분들은 여기까지 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나스를 안 쓰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놀로지 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